홍남기 부총리 해임 건의 거론을 했다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가 왜 그랬을까요? 집권 여당이요. 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해찬 대표가 정부가 편성한 이 추경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면서 이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언급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도훈 의원. 네. 뭐 긴급한 상황이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부총리의 해임 건의까지 언급할 정도다.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당의 입장은 한 3가지 정도의 그 고려사항이 있을 겁니다. 우선 이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되고 피해본 특히 그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에게 지원할 필요성이 실제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물론 국제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일부 전문기관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로 가지 않느냐 이런 예측까지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이제 선거도 고려를 했겠죠. 선거 앞두고 가급적 현금 복지를 많이 하면은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 이미 512조의 슈퍼 예산을 짰는데 이것도 세수가 남아서 한 게 아니라 돈이 모자라서 6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11조 또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이거 역시 지금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 20대, 30대 심지어는 10대까지 나중에 갚아야 될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원하는 만큼 정부 당국자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지금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과 정부 간에 어느 정도 좀 이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도훈 의원 짧게 누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정부 쪽의 입장이 좀 더 맞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작년에 조성한 추경도 다 지금 쓰지를 못했고 심지어는 세수가 부족해서 추경을 다 조달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11조의 추경을 또 심지어는 지금 일부 여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최대 51조의 기본소득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게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 해임 건의할 수도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 비서실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취지다라고 해명까지 했습니다. 사실요, 홍남기 부총리의 위기는 어제도 있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 부총리가 이 마스크 생산량 변화에 대해 설명하다가 대구 사태라고 말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우리 마스크 생산량이 2월 19일 대구 사태 직전하고 직후에 신천지 사태 직전에서 직후에 대구 사태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직후에 신천지 사태라고 다시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평소에도 늘 대구 사태라고 발언하다가 대구 사태라는 말을 하면 여기서는 곤란하겠구나 해서 신천지 사태라고 정정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의원님 한 번도 위원장님 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그런데 확인 결과요. 이 발언이 있기 30분 전에 이미 한 차례 홍 부총리는 대구 사태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추경 세울 때 코로나가 언제쯤 종식될 거다 이런 혹시 상정을 하고서 세우셨나요? 한창 대구 사태가 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언제 어떻게 될 거라는 예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고 김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각의 시각은 부총리의 말 한마디 단어 선택이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준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 정부에서 대구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자료가 나갔다가 대구 쪽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으니까 이건 정말 실수다 하고 이제 사과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모든 공직자들은 그걸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이건 이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물론 일국의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구를 폄하하거나 대구 쪽이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대구 사태 이렇게 썼다고 전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건 머릿속에 일단 프레이밍이 그렇게 잡혀있지 않느냐라는 좀 의혹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고 있죠. 코로나19죠, 정식. 코로나19.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계속 코로나19는 WHO 얘기고요. 나는 우한폐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한폐렴. 계속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 사태의 책임은 중국 쪽이 있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계속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간에 대구 사태란 말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건 정부 일각에 이 문제가 이 코로나19, 이 정부의 방역 실패, 예를 들면 중국인 입국 차단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구 쪽에서 신천지로 인해서 뚫려서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서 우리 정부가 곤욕을 겪고 있다는 그런 프레이밍이 머릿속에 잡혀 있어서 대구 사태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닐까라는 지금 의구심은 좀 드는데 알겠습니다. 제 의구심이 정말 제 개인적인 의구심에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홍부총리가 얘기했던 이 대구 사태, 이 부적절한 용어가 논란이 된 건요. 사실 이 방송인 김어준 씨부터였습니다. 화면 보시죠. 뭐 방송은 이 대구 사태라는 발언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중국이 정말 문제였다면 수도권은 왜 10만 명당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는 걸. 그래서 지금 김종욱 교수님, 일각에서는 또 신도리동 콜센터 얘기까지 하니까 뭐 주민들이나 혹은 그 당시 지역구 구청장들은 신도림동이나 구로라는 표현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가급적.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 이 지역이 들어간 특정 명칭이 논란이 되고 부적절한 건 분명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공포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기 동네에 이름이 나오면서 코로나가 전염된다고 얘기를 들으면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중요한 문제는 공포를 극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풀어나가야 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정치인이나 방송인들이 저런 말을 통해서 다른 의도들을 발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좀 김원준 씨 같은 경우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자기 입장을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많은 논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하나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 때 말실수라고 보지만 전 지금 상황은 말실수도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특히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총리의 입장이라면 저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쪽 여권 진영이나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제가 볼 때는 선거나 코로나를 분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권이 진짜 그야말로 지금 사태와 관련해서 선거와 결합을 지으려면 중도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발언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저런 얘기하면 중도 유권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착한 국민들, 착한 소비자들, 착한 건물주들 얘기하면서 협조와 협력을 당부해도 안 될 판에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땐 지금에 있는 벌어지고 있는 민심과 지금 상당히 이반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저것을 접착시키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런 말실수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또 하나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수도권이 집단 감염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총선에서 출사표를 광진을에 던진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6시 이후에 산불이 나기 시작했고 급속도로 번져나가는데 모든 일처리들이 진행이 착착착 됐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진짜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당시 이제 강원도 지역 고성에 정말 엄청난 피해를 준 산불이 났을 때 본인이 옆에서 지켜봤던 의견을 얘기하면서 문 대통령의 산불지휘가 영화 같았다는 얘기.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소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한 곳이 된다는 사실. 고 전 대변인의 말입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저는 이 정부의 DNA 이야기 과거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의 DNA 중에 자화자찬 DNA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질본의 방역당국의 대처가 세계적인 모범이 될 거라면서 아직도 계속해서 세 자릿수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화자찬을 하셨죠. 그것이 대구 경북 지역 시민들 또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전국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읽혀질까. 그런 칭찬은 우리가 참 잘했어요라는 건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고민정 전 대변인 이번에 광진을에 출마했습니다만 이 유튜브는 개인이 찍어 올린 게 아니라 민주당 공식 유튜브였고 옆에 이낙연 전 총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지금 선대위원장이고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방역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안심시키고 할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강원도 산불 사태, 그 또한 아직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피해 복구가 안 돼서 집이 아닌 임시 거처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주택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피해 복구 예산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줄다리기를 힘겹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아픈 상처를 또 끄집어내서 대통령이 여와 같았다, 멋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때 잘했으니 코로나도 잘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게 도대체 일반적인 국민 정서상 저는 지금 시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발언 자체가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또 가만히 계시는 강원도 도민들은 그때의 산불 이야기를 또 이렇게 자화자찬하듯 끄집어내는 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참 대변인을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다고 보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같은 평가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 말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팩트와 가깝다. 그리고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회를 밝힌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좀 같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또 여러 가지 발언, 총선 앞두고요. 다음 화면 보실게요. 근데 이도원 의원님, 네. 오늘 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50%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주목해야 될 건 30대가 조금 이제 지지율에서 빠졌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사 따르면 10.7%가 떨어졌는데 굉장히 큰 수치죠. 30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핵심 지지층입니다. 그 과학적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30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 임금이 많이 올랐고 52시간 근무로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30대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있죠. 그런데다 갑질 금지 문화까지 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굉장히 그 생활하기 편하다 이런 건데 물론 이게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다니는 30대에만 해당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30대가 수혜를 받은 거는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최근에 무슨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그 문제도 많이 제기합니다만 지지율이 그 44.8% 나왔습니다. 지지율과 별개로 추세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그 10.7%가 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그 유의미한 수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론조사 결과까지 오늘 정부의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부총리, 전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자, 댓글을 만나볼 시간인데 5개 댓글 한번 차례로 저와 같이 보실까요? 신천지 뒷문 열고 들어가서 조사한다고 참 빨리도 한다. 이미 다 치우고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예. 대중교통 위험하다. 도보가 최고다. 예. 바이러스는 진보 보수 좌우가 없습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이겨 나가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 마스크를 약국에서 해야 합니까? 통장 통해서 주면 안 되는지 앱도 못해서 한 장도 못 샀다는 이 시민들의 의견도 있네요. 예. 마지막 볼까요? 그런데 조금 반대되는 댓글이 또 들어왔나 보죠. 통장인데 요즘은 문도 잘 안 열어준다. 무턱대고 통장에게 일 떠넘기지 말라. 이 마스크 대란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는 나뉘고 아직도 이 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5개 댓글 차례로 만나봤고요.